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I로 시작을 하네요. I hurt. I hurt 다음에 다른 어떤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을 상처 입히다 라는 뜻이 되지만 my shoulder는 내 어깨잖아요. 내가 내 어깨를 상처 입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나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나는 어깨를 다쳤어 라는 표현을 I hurt my shoulder 라고 해서 내가 내 어깨를 상처 입혔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쓰거든요. 내 어깨를 상처 준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주어가 I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스스로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능동태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깨를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어깨를 다쳤는지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전치사를 사용했죠. At the gym. the gym 하면 체육관이잖아요. gym이. 그래서 체육관에서 다쳤는데 역시나 또 추가 정보 줍니다. 언제냐면 last week. 그래서 영어에서는 문장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말하거나 읽을 때에도 이렇게 장소와 시간을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 간단한 문장이네요. I grew up. grew라는 단어는 grow의 과거 형태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I grew up 하면 나는 자랐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자랐는데 어디에서 자랐냐면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이 마을이 어디에 있었냐면 by the beach. the beach 하면 해안가잖아요. 그래서 해안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도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I grew up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 문장은 grew up이라는 동사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1형식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명사가 없죠. 뒤에 grew up 다음에 아무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명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a small town 앞에 전치사를 쓴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전치사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중에서는 동사 뒤에 명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형식 동사라고 해서 바로 명사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장소가 나오는 경우에 전치사를 바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가 나올 때는 이 동사는 명사를 가지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plant입니다. the plant 하면 식물이라는 뜻이거든요. plant라는 단어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사일 때는 식물이란 뜻이고 이게 동사가 되면 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심을 때 동사로도 활용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plant 식물이 will die. die 아시나요? die 하면 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will 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죽냐면 if 만약 it doesn't get 여기서 it은 역시나 plant를 나타내는 단어죠. 식물이 doesn't get이라는 단어는 얻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doesn't가 붙어서 얻지 못한다면 무엇을 얻지 못하냐면 enough water 충분한 물과 and sunlight sunlight 하면 햇빛입니다. 햇빛 말 그대로 햇빛이죠. 그래서 sunlight와 water 물을 갖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도 역시 die가 아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일형식 동사라는 걸 확인하셨나요? die 뒤에 명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죽다라는 단어 자체도 명사를 가지지 못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die에서.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를 넣기 위해서 if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 번 더 썼을 뿐입니다. 제가 접속사를 사용하면 문장을 한 번 더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한 번 더 썼을 뿐 문장은 die에서 끝난 문장입니다. 그래서 플랜트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완성이 된 건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조건을 뒤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sunlight, 햇빛을
닫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배울 것이 많은 문장이었네요.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도 멋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어는 they네요. they. 그들이란 뜻이죠. 그들은 express 하면 표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표현하다. 그래서 표현했는데 무엇을 표현했냐면 love.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완성된 게 보이시죠?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전치사 for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냐면 for each other. 서로란 뜻입니다. each other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역시 또 나왔죠. 이 전치사가. through라는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뭘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냐? Their selfless behavior.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네요. self 하면 스스로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만 안다는 뜻이죠. 반대의 의미를 뜻하는 less가 붙었습니다. 이 less가 붙으면 없는, 그래서 반대의 의미가 되거든요. self는 이기적이라는 뜻인데 less가 붙어서 이기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은 behavior. behavior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selfless, 이기적이지 않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타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기심이 없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서로 그들의 사랑은 표현했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제가 맨 뒤에부터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만 되는데 영어를 누가 이렇게 읽겠어요, 거꾸로. 당연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무엇을? 사랑을. 어떻게? 서로 뭘 통해서? 그들의 이기심 없는 행동으로. 요렇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었죠? 오늘 신문기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코리안으로 시작하네요. Korean adult. adult란 단어 아시나요?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인들은 drank 한다고 하네요. drank 하면 drink의 과거형이죠. drink가 마시다라는 뜻인데 drank 하면 마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마셨냐면 53 bottles of 소주. 소주를 몇 병? 53병. 그리고 83 bottles of beer. 맥주죠. 비어는 몇 병을 마셨냐? 83병을 마셨습니다. 언제? Last year. 그래서 한국 성인들이 53병의 소주와 83병의 맥주를 한 해에 마셨다고 하는데 각자 얼마나 작년에 술을 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맥주는 한 요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소주는 요즘 거의 잘 마시지 않아서 소주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10병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그럼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The average South Korean adult가 주어입니다. 꽤 기네요. The average 하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South Korean adult, 남한이죠. 그래서 South Korean adult 하면 우리나라 성인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average 성인들은 consume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동사가 나왔네요. consume 하면 소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하다는 단어에다가 er 붙으면 consumer가 됩니다. 그래서 consumer 하면 소비자란 뜻이거든요. consumer가 바로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sume 하면 소비하다라는 동사인데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성인들이 consumed, 소비했는데 뭘 소비했냐? 52.9 bottles, 52.9병의 소주 and 82.9 bottles, 82.9병을 마셨습니다. beer, 맥주를. 언제? last year. 제목과 비슷한 문장이네요. 근데 이 문장에는 이렇게 average 그리고 consume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네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주어가 나오기 전에 추가적인 정보를 먼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based on. based on 하면 뭐뭇을 바탕으로 라는 뜻이에요. base가 기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base on 하면 무엇을 바탕으로 라고 합니다. 뭘 바탕으로 하냐면 shipment입니다. shipment라는 것은 출하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실어서 어딘가 배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배로 배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hipment 하면 출하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하량을 기본으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준을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통계를 낼 때. 그래서 통계를 냈는데 shipment를 기준으로 하면 소주 consumption. consumption이라는 또 consume의 명사 형태가 또 등장했습니다. 아까 consume은 소비한다라는 동사였잖아요. 거기에다 er를 붙이면 소비자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런데 그냥 소비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consumption 하면 소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주의 소비량이 was found to have reduced. was found. 여기서 found는 찾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find 하면 찾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요. find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주의 소비가 이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밝혀졌냐면 to have reduced.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2.7% 12.7%가 감소했다, reduced 되었다고 합니다. 이 reduce라는 감소되었다라는 이 단어도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증가하다 혹은 감소하다 이런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reduced라는 단어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소했다는데 얼마나 감소했냐? 12.7%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언제? last year. 지난해. 근데 조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from 2017.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Beer also saw a 60.7% decline이 되었다고 합니다. decline도 역시나 감소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reduce도 줄어들다, decline도 감소하다. 아주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reduced, 하나는 decline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16.7%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뭐에 대한 감소냐면 in consumption. 역시나 consumption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그래서 소비에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during the same period. during 하면 뭐뭐 하는 기간 동안이란 뜻인데 어떤 기간이냐면 the same period라고 합니다. 이게 period라고 읽거든요. same은 같은, period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기간 동안 맥주는 16.7%의 감소를 보여줬다고 하는 멋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숫자가 정말로 많이 나오고 그 숫자가 증가했냐느니 혹은 감소했냐느니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와 감소 관련된 이런 동사들을 잘 알아두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아까 배웠던 shipment네요. shipment는 제가 아까 출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hipment of alcohol beverages. beverage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음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음료가 아니라 alcohol beverage. alcohol beverage 하면 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술의 출하량이 including imports. 그런데 술의 출하량 중에서 이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including 하면 포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imports 하면 수입한 것들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import는 수입, export는 수출을 나타내거든요. alcohol beverages, 이런 술의 출하량인데 수입술들도 포함을 시킨 이 전체 양이 have been a decline. 아까 배웠던 decline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Since 언제부터냐면 before the pandemic. pandemic 하면 전염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매번 이렇게 have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have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decline, 계속 감소를 해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신문기사 내용도 간단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쉬워지죠?
영어 독해라는 것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긴 문장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이렇게 좋은 영어 강의가 있다라고 소개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